호주의 한 남성이 바다 한복판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숨이 넘어갈 듯이 빠르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요. 그 뒤를 쫓는 검은 물체가 점차 빠르게 남성에게 접근해 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호주인 리암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사는 리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서핑을 좋아하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인지 서핑을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서핑을 했다고 볼 만큼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바다를 친근하게 여겼습니다. 들어보니 한국은 서핑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서핑은 바다에서 사용하는 보드로 파도를 타는 수상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왜 파도를 타는 수상 스포츠를 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테니스를 친다거나 골프를 치는 것처럼 저에게는 하나의 취미이자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태풍이 불면 오히려 바다로 나서서 높은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들 미쳤다고 하지만 서퍼들은 그 정도로 바다와 파도를 사랑한답니다. 저는 호주에 있는 파도가 치는 바닷가는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곳까지도요. 서핑은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싶고 더 높은 파도를 마주하고 싶은 것이 서퍼의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서퍼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항상 서퍼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말할 정도로 서핑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서핑을 좋아하던 것이 문제였는지 여자친구와 항상 싸우곤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서핑에 미쳤다면서 너무 싫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서핑하는 제 모습이 멋있다고 좋다고 해놓고 말이죠. 심지어 여자친구는 서핑과 자신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자신을 고르지 않은 저에게 실망하며 헤어짐을 고하더군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히 여겼던 서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한동안 충격으로 인하여 서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도저히 서핑을 할 수가 없더군요. 헤어진 것이 떠올라 서핑을 온전히 즐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안쓰러웠는지 같이 일하는 동료는 일부러 일하는 내내 서핑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들어본 적 없는 서핑 포인트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고요하게 파도를 즐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했으나 서핑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정확한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에 서핑 장비를 차에 싣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얼마나 설레던지요. 시련의 슬픔은 이미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알게 될수록 설레는 마음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더군요. 더군다나 혼자 즐길 수 있다니. 파도를 온전히 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마음에 신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더군요. 그렇게 도착한 바닷가는 생각보다 파도가 많이 치지는 않았습니다. 초보자들이 좋아할 정도더군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아 혼자 즐길 수 있을 거라는 동료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기로 했죠. 우선 밥부터 먹자는 생각으로 식당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미트파이부터 시켰습니다. 식당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더군요. 생각보다 더 작은 마을인 듯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듯한 느낌이더군요. 미트파이가 나오고 한 입 무는 순간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의 중점은 요즘 바다에서 상어가 나온다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근처에 나온다는 건가 싶어서 자세히 들어보고 있는데 인근 바다에서 나왔고 심지어 사람을 먹었다는 소문도 있다더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곳 바다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소리였습니다. 안심이 된 저는 미트파이를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톡톡 치더군요. 식인 상어에 대해 이야기하던 일행 중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서퍼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먹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래도 여기서 서핑은 무리일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유를 묻자 식인 상어가 인근에 나왔기에 언제 이쪽으로 올지 모를 일이라며 죽고 싶지 않으면 서핑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어가 나온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없다고 답변하더군요. 그의 말을 듣고는 그럼 뭐가 걱정이냐며 남은 파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자신은 경고했다고 하며 일행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때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마치고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차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도가 아까보다는 세졌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맘에는 들지 않았죠. 그래도 파도가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에는 몇몇 사람들이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리니 다시 마음이 일렁거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서핑보드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해변과 너무 가까운 곳에서 파도를 타면 사람들과 부딪힐 위험이 있었기에 멀리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타기 좋은 파도가 밀려오더군요. 더 높은 파도를 찾기 위해서 보드 위에서 헤엄을 치는데 차가운 바다의 감촉이 저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타기 좋다고 생각한 지점에서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해변으로 빠르게 밀려나는 느낌은 바다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파도를 타는 것은 더위도 잊어버리고 제가 해왔던 생각들도 싹 날려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원함을 느끼며 파도를 즐기고 있을 때 근처에 배 한 척이 있더군요. 낚시배인 것 같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도 낚시배가 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죠. 낚시를 하려면 더 깊은 바닷가로 가야 했으니까요. 갑자기 배에 타고 있던 동양인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더군요. 저는 흔히 관광객들이 손을 흔드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어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다급해 보이더군요. 그 신호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은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파도가 깨져서 바닷속으로 잠수했는데 멀리서 어떤 물체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식당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식인 상어를 말이죠. 순간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패닉에 빠진 저는 보드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헤엄쳐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같더군요. 식당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영어로 여기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에 있던 남성들이 저를 향해 소리치면서 손짓하더군요. 저는 배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을 그렇게 많이 마셨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어가 아직 제 근처로 오지 않았던 것이 기적이었죠. 그렇게 배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다리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다리가 물린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하고 저는 고통에 파묻혀 비명을 크게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건 처음이었죠. 배에 타고 있던 남성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커지기 시작하더니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손씩 제 손을 끌어당기던 두 남성 뒤로 누군가가 야구 배트 같은 것을 가져오더니 제 다리 쪽을 향해 세게 치더군요. 그때는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닷물이 사방으로 튀기고 시끄러운 남성들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몰랐으나 남성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더군요. 그리고 다리에서 느껴지던 묵직한 기운이 어느 순간 사라지더군요. 저는 그때 제 다리가 잘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로 끌어올려진 저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헤엄치느라 힘들기도 했고 바닷물을 너무 많이 먹어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더군요. 갑판 위에 들어누운 저는 그저 숨쉬는 것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배 위에 남성들이 저에게 물을 건네주기도 하고 제 다리가 괜찮은지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생각난 저는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피가 많이 나오고 있긴 했지만 부터는 있더군요. 상어의 이가 뚫고 지나가 멀쩡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성분들도 저의 감사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다급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더니 배를 어딘가로 돌리더군요. 배가 도착한 곳에는 이미 구급대원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구급대원을 불렀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다리는 출혈이 많이 일어났을 뿐 신경을 건들지 않아서 무사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더군요. 몸을 추스르게 되었을 때 그 마을을 찾아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를 구해줬던 사람들은 한국 낚시 동호회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낚시 포인트를 찾다가 상어에 쫓기는 저를 발견했고 일부러 배를 틀어 구해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큰 물고기를 잡을까봐 구비해 둔 방망이로 상어의 코를 때려서 도망가게 했었다더군요. 아쉽지만 그들은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한국 관광객들이라서 저를 구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낚시를 즐기러 유유히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선장으로 있었던 분이 소문을 다 내주신 덕분에 저도 이와 같은 실상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왠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웃기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꿈이었던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날 방법은 없지만 감사하다는 이 마음이 전해지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리암 씨가 보내주신 식인 상어를 만났으나 낚시 동호회 분들 덕분에 구조되었던 사연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